163억 불? 163억 불. 예, 그러니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뭐 예. 사실상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덤핑이 아니냐. 예. 일단 수주만 해놓고 나서 나중에 뭐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식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PPT 준비하면서 나름 조사를 해보니까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제 안에 들여다봐야죠. 아, 예. 들어보죠. 일단은 이제 처음에 보면은 그 참여한 업체들 이제 미국 공군에서 예. 고등훈련기를 새로 이제 발주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참여 업체들이 처음에 이렇게 많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표로 보면 간단한데 그래도 많아요. 그래서 보잉하고 이제 보통 미국 측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사업체하고 해외 파트너 업체하고 둘이 이렇게 컨소시엄을 이론 형태로 입찰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보잉은 사브하고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가지고 TX라는 기종으로 입찰했고 우리나라는 로키드 마틴하고 카이하고 한 팀이 돼서 T50A 요건 변형된 거예요. 예. 순수한 T50은 아닙니다. 예. 제너럴 다이나믹스하고 이거 발음하기는 힘든데 알레르마키라고 해서 요 A는 아메리카라는 거죠. 예, 그 미국 버전. 미국 버전이기 때문에 A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태리 업체인데 여기 미국 업체와 같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처음에는 T2호크를 했는데 그 요구 조건 사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게 T2호크가 옛날 기종이거든요. 안 되겠어가지고 M346이라는 요 기종이 있는데 훈련기 기종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T100이라는 걸로 입찰했고 노스럽 그루그만은 BAE 시스템, BAE 시스템이 영국이고 여기는 미국 업체인데 여기는 N400NT라고 해서 새로운 기체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전했고 텍스트론 에어랜드, 요건 조인트 벤처 업체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둘 다 미국 업체예요. 네, 여기서는 벤처를 이뤄가지고 업체를 이뤄가지고 스콜피언이라는 기종으로 입찰했고 그 다음에 시에라 네바다라는 업체하고 터키 항공우주산 여기 재밌더라고. 얘네 타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태국하고 상관이 없고요. 우리나라는 K고 터키는 T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바꾸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항공우주산업. 완전히 베껴져 그대로 베낀 애들 친구들인데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되네요. 6팀이나 이제 입찰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요구 조건이 이제 딱 나오고 나니까는 헉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요구 조건이 이만큼 많습니다. 눈이 휙 돌아갑니다. 딱 보면은 이제 중요한 부분 보면은 이런 거예요. F-20이나 F-35 같은 5세대 전투기 정보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그 안에 넣어달래요. 훈련기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전에 뭐 7, 80년대에 만들었던 훈련기 갖고는 택도 없는 거죠. F-35만 해도 엄청 그 디지털화 돼 있고 게다가 이 헬멧 보면은 쓰게 되면 이게 앞에 후드를 딱 내리게 되면 거기에 모든 자료가 이 화면에 이렇게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7, 80년대에 만든 거하고 어린 택도 없거든요. 그런 이제 훈련기들은 나가리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또 중요한 게 비행 중에 모의 훈련할 수 있는 기내 시뮬레이터. 여기 보니까 시뮬레이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이게 시뮬레이터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면은 공중급유 기능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면 좋고 최소한 필요시 키트 형태로 부착할 수 있을 거 해가지고 그 T50A 같은 경우는 등짝에 약간 뭐가 이렇게 부착돼가지고 둥그스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공중급유를 위해서 키트를 부착했기 때문에 원래 거하고 형성이 약간 좀 틀려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온 거고 그리고 연료 소모량을 10%가량 절약할 것. 그다음에 뭐 최소 이륙거리는 8,000피트에서 2,440m고 맑은 날에는 이제 바람이 이렇게 측풍으로 부는데 그때도 이제 뭐 이륙이 이제 이착륙이 가능해야 되는데 맑은 날에는 25노트. 활주로가 젖은 경우 비가 올 때는 20노트의 측풍을 안고서라도 이착륙이 돼야 된대요. 군용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체 가동률은 80% 수준. 그러나 유지 비용을 억제함으로 이 수준보다 더 높이지는 말 것. 미니멈이에요. 요거 더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고 주된 운영기간이 2026년부터 45년까지 20년간은 연간 360시간 비행하고 기체 가동률은 80%를 유지할 거. 되게 까다로워요. 그 위에도 막 쭉 있는데 중요한 거 보면은 F-35 같은 대형 조정성 표시 장치와 야시 장비 나이트 비전 고글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는 보잉 거 빼놓고는 다 개조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T-50도 이런 건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T-50도 막 안에 다 뜯어고치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은 기체 구입 비용보다 전 생애 유지 비용 절감에 주안점을 두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거 노란색을 해놨죠.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방점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입찰을 해야 돼요. 다른 거는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 비용 때문에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는 지출하는 건 증가하면서 7천억 달러 이상을 썼는데 네. 쓰긴 쓰되 이 사람이 사학가잖아요. 네. 사학가이든 마인드라고 그랬잖아요. 무기에 정찰가가 없잖아요. 네. 근데 상대방이 그 무기를 파는 업체에서 군수업체에서 이거 100만 원 이러면 아래 있는 사람들이 100만 원 가지고 딱 써면은 트럼프는 싫어하거든요. 병신하고 뒤통수 치고 새끼야 가격에 깎아봐야지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주고 사오는 바보가 어딨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도 트럼프도 보면 그 이전에 앞전에 오바마 시절에 대통령 전용기를 갖다가 보잉하고 계약을 해서 2대를요. 그래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몇십억 불에 뭐 들어오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보잉 측에다 가격 낮춰 무조건 이유 없어요. 그냥 낮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잉이 알아서 가격 깎아줬어요. 그런 전략이 있거든요. 로키드 마틴 쪽에도 그런 요구를 했었고 얘기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텍스트론 에어랜드 입찰 포기. 너무 요구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포기. 들어서 안 해. 네, 들어서 안 해. 이렇게 나가버리고 노드럭 부르구만. 포기. 에이씨. 더러워서 안 해. 또 그래서 드롭이네. 들어봐. 들어와서 나가버렸어. 내 이러고 안 먹고 말아. 진짜 패하고 뱉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터키, 시에라 네바다하고 터키 그 항공우주산업 여기도 프리덤이라는 이런 기체를 갖다 제공했는데 여기도 이제 사실상 포기한 거예요. 이제 2017년 6월 29일까지 실기 테스트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탈락. 그래가지고 최후까지 남은 업체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그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제목이 뭐냐면 그 차세대 그 미 고등훈련기 입찰이 이제 새로운 미국의 고등훈련기를 선택함과 함께 그 9월 달에 종료된다 이거죠. 마감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 아래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위에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쓰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최후로 남은 업체들이 보잉하고 사브의 TX, 로키드 마틴하고 카이, 그 다음에 DRX라고 여기가 좀 참 복잡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발음하기 힘들어요. 전 AA라고 하거든요. A가 2개 들어가니까 그 건전지에도 AA 있잖아요. 이 AA 이태리 업체가 나중에는 발음하기 힘드니까 레오나르도라고 이제 좀 발음하기 좀 익숙한 이름 바꿨고 여기 처음에는 제너럴 다이내믹스인데 둘이 가격을 낮춰보려고 협상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는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나가버렸어요. 아이씨. 그리고 나서 이제 부른 게 레이시온 업체를 불렀는데 레이시온하고 잘 해봤는데 안 돼. 에이씨 나가버리니까는 안 되겠으니까는 얘네들이 미국 내 자회사가 뭐가 있냐면 DRS라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둘이 같이 컨소시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호크2로는 안 됐으니까 버려버리고 원래 M346이라고 이태리 측가 이태리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공동 개발한 거예요. 당근 안 되지. 이거 안 되죠. 미국 애들이 자존심이 있지 러시아 애들이 만든 그거를 훈련기를 얘네들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얘네 처음부터 노. 그래서 사실상 2파전을 봤던 거예요. 얘네들은 처음부터 안 된다라고 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카이에서 되지 않을까라는 많은 기대감이 좀 있었죠. 기대감 많이 있었고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많이 홍보를 하셨고 직접. 그래가지고 또 기대를 하셨어요? 난 문재인 저기 미국 가서 개설레발 치는 거 보고 나가리 됐구나. 아니 저 발표 며칠 일주일 정도 앞두고 미국에 가가지고 완전 초쳐버린 거 아니까 재수없는 인간이 왔다 가니까 트럼프 열받아가지고. 그 입이 문제는 좀 제발 좀 입 좀 다무시면은 국익에 참 많이 도움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한국을 살려주는 건데 참. 그 설치고 돌아다녀가지고 꼴보기 싫은 인간이 오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 크게 작용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기종 선택한다는 게 순수하게 뭐 경제 문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정치적 고려사항도 들어가거든요. 완전히 정치적으로 공백인 상태에서 결정은 안 되니까. 그럴 것 같으면 무기 로비스트 다 굶어 죽었죠. 다음 거 이제 요거 넘어가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 거. T50A 사진에 있고 여기 이게 등짝이 이렇게 원래 거랑 틀린 게 등짝이 이 부분이 튀어나와죠. 이게 이제 공중급유 장치 키트를 다 보셨어요, 저? 못 타봤죠. 저는 다 봤습니다. 전시됐을 때? 언제요? 공항 에어쇼 가면은 태워줘요. 콕핏에 앉아보라고. 조종석에 앉아보라고. 나중에 한번 가봐야겠네. 전투기 탄 사람입니다. 저는 헬기만 타왔습니다. 시누크. 시누크 2번.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설명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대한민국의 카이하고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하고 같이 이제
출품을 한 건데 요게 이제 본래 T50 그대로 내보낸 게 아니라 이제 개조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개량한 걸 보면은 F-35 및 F-22 전투기 훈련기로 활용을 위하여 아사 레이더 및 에이사라고 에이사죠? 자꾸 아사라고 해요. 에이사 레이더 및 스텔스기 전술 훈련을 대신할 수 있는 항전 장비와 훈련 소프트웨어의 개량, 그리고 미 공군 타입이 분 방식의 공중급이, 걔네들은 분 방식 짝대기가 쭉 내려와가지고 그 공중급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추가 연료 탱크의 부착 등이 있고 또 뭐 쭈르륵 더 있는데 그거 이제 핵심 포인트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또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시뮬레이션 할 시스템을 내장하는 방식으로 제작했다고 나와요. 이게 요구사항이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왜 자꾸 강조를 하냐면 실제로 조종사가 전투기를 타고 나가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실제 훈련했던 부분을 감각을 잃지 않게끔 시뮬레이션 훈련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자꾸 4세대에서 5대세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자꾸 가격이 고가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유지 비용도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 자체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기타 다른 선진국들도 말할 것도 없고 미국조차도 부담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비용 절감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방법을 강구를 한 거죠. 그렇다고 뭐 저 김정은이가 밑에 있는 애들 불러다 놓고 이렇게 장난감 비행기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아니죠. 그런 거는 절대 훈련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비행기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돼요. 그런 거 하셔도. 이게 이제 BTX 보잉 쪽에서 내보낸 건데, 이 친구들이 하나는 2016년에 시식을 하나 만들고 보란 듯이 2017년에 또 하나 만들어서 두 대를 성공적으로 어쨌든 그 저 요구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비행 시간을 다 통과를 해가지고 다 자료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설명을 좀 보면은 보잉 사브 컨소시엄 TX는 이제 훈련기에 딱 맞춰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공군 차세대, 미 공군 차세대 그 고등 훈련기에 맞춰가지고 신규 개발을 해버렸어요. 다른 기체를 개조한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체는 사브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공수 후 보잉이 조립, 설계나 생산 편이라고 했을 때 F-18A를 기반으로 다운사이징했다고 여기는 의견이 많이 보인다. 추측성이에요. 어쨌든 생긴 걸 봤을 뒤에 그 수직 미익이 두 개로 달린 걸로 봐서는 F-18 호넷이 아닐까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T-50은 F-16을 다운사이징했기 때문에 수직 미익이 하나밖에 없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엔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엔진을 쓰는 거예요. 새로 엔진 개발은 비용 많이 들어가고 검증도 안 됐어요. 그래서 F404라는 단반 엔진, 요걸 갖다가 이제 두 개로 집어넣고 해가지고 멋진 형상으로 만들어놨다고 뒷좌석의 시야가 좋다. 또 뒤에 공중급유기가 있고 날개에는 무기 장착 하드 포인트가 2개 뭐 있고 최대 4개까지 장착 가능하고 제작에 가장 중요한 게 3D 프린팅과 접착 기술을 대폭 사용해 인력을 줄여서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쪽에 보잉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실제로 낮은 가격에 입찰했고 성능은 요구에 맞추되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성능보다는 가격 인하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나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능으로 보면은 미 공군 측에서 요구했던 성능에 차고도 넘치는 성능이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성능을 과하게 측정을 하는 과다한 성능으로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어쩔 수 없었던 게 F-16을 줄여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선점했던 부분이 훈련기하고 그 다음에 F-16이라는 전술기 중간 틈새 시장을 노리다 보니까는 성능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기도 아닌 것이 완전한 전술기도 아닌 그 중간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하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그 훈련기에만 딱 맞춰 놓으면은 이게 티코급은 아니고 그래도 아반떼급은 되거든요. 사실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측에서는 밀떡들이 이제 기대감을 품었던 게 그렇게 되면 이제 성능이 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미 공군에서도 얘기했듯이 가산점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했던 거예요. 야, 우리가 가산점도 받고 이러면 뭔가 채택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 뭐 운전면허 운전 연습하는데 뭐 그랜저를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그쵸. 티코만 해도 뭐 티코에도 상관없죠. 어차피 통과는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논리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게 레오나르도 거기 그 T100인데 이거 뭐 별거 없고 어차피 이제 중요한 거는 뭐가 문제냐면 이게 원형은 야크 130 고등훈련기 해가지고 러시아의 야코블레프 설계구 미그 29 조종사 훈련용으로 개발한 건데 요거를 갖다가 이태리 업체가 유럽 연합이 유로트라이나 그러니까 유럽의 훈련기 규격에 맞게 이제 개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측은 투자 부족해가지고 모라토리엄 한 번은 깨져가지고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예. 공동 개발 각자 끝내고 각자 이제 찢어진 거예요. 어쨌든 이게 러시아 쪽 혈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는 절대 이거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고, 이게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훈련기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F5 재고 많이 예, 나왔죠. 프리덤 파이터. 예. 그거예요. 그건데 요거 이제 경전투기인데 요거 이제 많이 만들어가지고 예. 냉전 시절에는 많이 뿌렸어요. 우방 국가들 중에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공군 운영하기 힘든 나라들 있잖아요. 예. 그런 나라들이 이제 공짜로 많이 뿌려준 기체예요, 저게. 저게 뭐 대당 뭐 500만 불인가 700만 불인가 뭐 50억인가 70억인가 해가지고 그냥 근데 그 돈도 다 안 받았어요. 그냥 서류상으로 그렇게 했는데 받은 돈 보면 뭐 100달러, 200달러 이렇게 받았죠. 서류상한데 그렇게. 아직도 이 한국 공군이 미국보다 이 비상 훈련 그 공군 조종사들이 비상 훈련 뭐 이런 점수가 미국 네. 공군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높대요. 왜 그런가요? 아니 이거 맨날 비상이야. 맨날 비상 착륙하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내려올 수 내 팬텀기 조종사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이거 목숨 걸고 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 거는 뭐 이러고 어째 하는데 내려갈 때 그러니까 올라가서는 모르는데 막 이거 비행 전술병하고 하면 정신없어가 모르는데 내려갈 때쯤 되면은 정신이 바짝 들죠. 이런 씨. 오늘이 내 재산 날인가 이제.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맨날 맨날 비상 착륙이래. 그래가지고 비상 착륙하는 거는 미국 애들이 못 따라간다 하더라고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국민 국방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국방부 좀 올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래가지고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거 방위산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다. 네. 미래 차세대 신성장 동력이고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그 산업이다. 이거는 비리가 아니고 이 제도적 결함인데 이걸 좀 풀어줘야 된다. 우리가 그런 내용을 담은 게 그 책이거든요. 그 이제 인쇄소 지금 들어가서 하니까는 뭐 월요일부터는 발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고. 다행이네요. 국방위원들도 그 책 한 권씩 다 받아보고. 네. 지금 뭐 하여튼 군 쪽에서도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방산업체들 관심이 많고 그런데 하여튼 간에 우리도 어쨌든 간에 이런 전투기급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제공을 하고 만들었잖아요. 그건 이제 면허 생산이지 조립이지 뭐. 네, 그래도 만들긴 만들었어요. 면허 생산에도 그게 어딥니까? 다 첫 출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노스럭사에서 이제 경량 전투기 프로젝트로 해서 F5가 되는데 요거 훈련기로 개발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전투기는 필요 없었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는 이제 공해에서 죽이 좋아가지고 이제 막 뿌렸고 요게 이제 의미가 세계 최초의 초음속 그래도 제트훈련기예요. 초음속이면 마일 이상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05년까지 운영될 예정. 미국도 보면은 짠돌이에요. 2005년까지 마르고 닳도록 쓴 거죠. 50년대 개발한 건데 이건 50년대 개발해가지고 진짜 이 월남전 때도 보면 얘가 지나가면서 그냥 네이팜 떨고 지나가는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쓴 거예요. 진짜 마르고 닳도록 쓴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초음속 훈련기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괜찮은 건데 이제 이것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기체 성능에 무리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조종사들도 훈련받다 죽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저거 싶어가지고. 아마 레이더가 없는가 그럴걸요. 저거. 깡통이에요, 깡통. 레이더가 없을 거야. 아니 훈련기 때 뭐가 필요해? 그냥 깡통인데. 아니 F5 제공호가 레이더가 없었나 뭐 하여튼 그렇게 그냥 진짜예요? 레이더가 없어요? 야, 레이더 없는 전투기가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눈이 없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그 가시거리 안에서 그냥 그거지 뭐 한 5분 대기죠 지금. 그게 그럼 도그 파이트밖에 안 되는데요, 그죠? 그러면. 그냥 뭐 비상 출격해가지고 그냥 5분만 시간 끌어주니까 아마 초창기 모델에는 레이더가 없었는가 뭐 그렇게 요즘 있는 거는 뭐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뭘 달겠죠? 설마 또 달겠죠. 눈도 없이 날아다닐 순 없잖아요. 레이더가 작은 레이더 성능이 작았는가 없었는가 뭐 그래가지고 거의 뭐 있으나 없으나 뭐 별반 다름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열악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지금 정신이 자꾸 혼미해져가지고 방송 3개 하니까 혼미해져가지고 우리 조종사들이 한 이야기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한국도 T-38을 대체하기 위해서 T-50 골든 이거를 개발했고
5년 말부터 대량 생산 중이라고 하고 이제 미 공군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자 선정 결과라고 9월 28일에 우리나라 시간이에요. 현지 시간 9월 27일 그 26일 날 저기 문재인이 미국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다가 그러니까 떨어져. 그래서 오니까는 바로 뒤통수 치잖아요. 예. 네. 그 전주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복수한다고. 예. 그 믹서기에 넣고 갈아도 지금 분이 안 풀린다고 트럼프는. 오자마자 주무시는데 뒤통수 한 대 때려줘요. 잘 자요. 한 대 때리잖아요. 오자마자 양산 집에 가 자고 있잖아요. 네, 뒤통수에 팍 치잖아요. 잘 주무시라고. 잠 잘 오지 이러면서. 영원히 주무시겠네. 영원히 주무셔도. 요거 이제 긴 얘기 나오기 전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팬텀인데 팬텀. 요새 뭐 우길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길기가 아니라 선다우너라고. 우길기는 라이징 선이거든요. 해가 중천에 이렇게 떠오르는 거고 요거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해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미국에 어떻게 밟아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 지금 지고 있잖아요. 지고 있네. 네, 그 선다우너. 제가 팬텀키 좋아하는데 그 팬텀키 모델 도장 중에서 저희 선다우너를 좋아해요. 해가 진다는 얘기죠. 뭐 우길기 사실 상관없는 게 이제 조만간에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점점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거 없어요. 미국도 민감하게 반응 안 하는 거거든요. 뭐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뭐 싸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뺏길 것도 아니고 옛날 조선시대도 아닌데 구한말도 아닌데 자 이게 이제 여기도 보면은 디펜스 뉴스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글로벌 디펜스 뉴스인데 여기는 강 디펜스 뉴스예요. 강 디펜스 뉴스고 오리지널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고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먼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 디펜스 뉴스로 나왔습니다. 아니 원래 얘들이 디펜스 뉴스고. 네. 야 씨 누가 하고 있네. 내가 그 앞에 글로벌 갖다 붙인 거. 그렇습니까? 아니 원조가 여기군요. 세션이 원조가 누가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글로벌이다 야. 네, 번지수는 제가 잘 찾았죠. 예, 맞. 번지수는 제대로 잘 찾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 공군이 그 차세대 고등훈련기에 대해서 보잉에게 90억 달러짜리 계약을 갖다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잉 결국은 90억 불에 수주했다는 기사가 이렇게 딱 나오고 TX기 2대가 여기 세인트루이스에서 이렇게 날고 있는 모습을 갖다 이게 이제 사진으로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신문 기사를 갖다가 1대1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하면은 재미가 없고 그리고 일단은 읽고 난 다음에 뭔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읽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쪼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문기사 분석을 해보면 미 공군이 이제 예상한 소요 예산은 미 공군의 발표에 의하면 TX 프로그램이 원래 197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으나 보잉이 입찰 가격은 그 금액에서 무려 100억 달러를 낮춘 90억 달러를 입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7억 달러를 가격을 갖다가 그냥 후려친 거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완전히. 엄청난 모험을 한 거예요. 모험을 했어요. 그리고 생산 대수, 인도 조건 및 옵션을 보게 되면 보잉과 사브 컨소시엄 미 공군에 적어도 341대의 차세대 고등 훈련기를 납품할 예정이고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판매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나와요. 불확정 인도, 불확정 수량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줄여서 이렇게 indefinite delivery, indefinite quantity라고 해서 IDIQ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배송 기간하고 조달 수량을 미리 정하지 않은 계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 연방정부는 미리 규정된 최소 수량 이상, 여기서는 제가 이제 손바닥에 적어왔는데 351대, 이게 미니멈이거든요. 그 수량 이상에서 계약 기간 동안에 필요로 할, 여기서는 보급품이나 서비스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고등훈련기하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하고 관련 지산 장비 이런 것들 갖다가 정확한 수량을 미리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동적으로 해놔가지고 이걸 계약을 할 때 이런 계약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멈으로 우리가 이만큼은 사주는데 앞으로 니들 하는 거 봐서 더 사줄 수도 있어. 미니멈하고 맥시멈을 정해놓고 그 사이에서 봐가면서 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맥시멈으로는 475대, 미니멈으로는 351대. 일단은 사업을 해보면 그 중간 어디선가에서 결정이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해놨어요, 계약을. 그래서 미 공군의 현 계획은 351대의 보잉 BTX, 그 다음에 46대의 시뮬레이터 관련 지상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긴 하지만 9월 27일 발표에 따른 필요시 475대까지 고등훈련기 120대의 시뮬레이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해서 미니멈하고 맥시멈을 갖다가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시면은 또 초기에는 여기 보면 8억 1,300만 달러의 수주 금액 하에서 보잉은
BTX 5대하고 7대의 시뮬레이터를 인도할 책임인데 이게 초기에 먼저 생산해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T50A라고 출품했던 거는 입찰에 내보냈던 제품 같은 경우에 이미 2005년도부터 생산이 돼가지고 쭉 비행을 했으니까는 이제 검증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 공군도 어떻게 해요? 위험 부담을 하고 싶지 않고 위험을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요거만 일단은 생산을 일단 해봐. 그래서 괜찮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보잉이 수주한 이유를 이제 제가 봤을 때 저가 수주 이외의 요인은 보면 일단은 추가 위험 부담을 하는 거예요. 보잉이. 반대로 미 공군은 어떻게 해요? 위험 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 공군이 위험을 이만큼 가져가고 보잉에도 위험을 떠넘기는 거예요. 독식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로키드 마틴에서 JSF 해가지고 F-35 시리즈 개발할 때는 독박을 쓴 경험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개발 기간이 워낙 늘어난 바람에 처음에 저렴하게 3군 통합기를 만들어가지고 공동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 무색하게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교훈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제 공군이 이제 위험 부담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니들도 위험 부담하고 나도 위험 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한테 사기당한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눈탱이 맞은 거죠. 근데 눈탱이 맞기 싫다 이거예요. 공군도. 우리 호구 아니야.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번 당했어요. 한 번 당했으니까 우리 떡볶이.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2번 당하면 안 돼요. 바보들이라는 거예요. 한 번 당했으면 됐지. 그래서 추가로 보잉은 TX 프로그램의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성가급 가산 고정가 계약이 나와요. 또 이상한 용어가 나오는데 성가급 가산 고정가격이 뭐냐면 구매자가 계약에 명시된 고정 금액을 지불하고 판매자가 정의된 요 성과 기준을 충족할 때 추가 금액을 가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에서 이런 소량을 인도를 해서 괜찮았고 그 후에도 또 다음번 생산해보고 몇 번을 해보니까 자기네들에서 원하는 최소 수량까지 딱 받아보니까 괜찮아. 그러면 추가로 우리가 더 줄게 하는 거예요. 머리 잘 썼죠? 예. 머리 진짜 잘 썼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원찮으면 시원찮으면 날릴 수 있다는 건가요? 중단될 수 있어요. 중단은 될 수 있어요. 하다가 안 되면.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첫 단계에서. 첫 단추에서 딱 보고 이거 말이 틀린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사전에 잘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위험 분산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래서 추가로 보이는 TX 프로의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데 이 프로에 이렇게 돼 있고 하지만 로트5는 뭐냐면 로트 버너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제 초기 시제품 끝나고 예를 들어 20대씩 생산을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20대를 딱 생산해서 출고가 되면 그 20대 한 뿜을 갖다가 로트 1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20대가 추가로 생산되면 로트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게 5번째 반복이 될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완전 고정 가격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계약서에 정한 대로 고정가로 편안하게 줄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긴장하고 만들어. 왜? 본전도 못 뽑고 손해볼 수도 있어. 제대로 못 만들면. 그래서 위험분산한 거죠. 공군이 머리 잘 썼어요. 미 공군이. 우리도 이런 거 본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근데 이거, 여기서. 통상 이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업체들이 부품을 이렇게 5개나 7개 만들고 5년간 기다려야 돼. 테스트 비용이 5년을 하거든. 그러면 그 사이에 5년을 기다리는 사이에 업체가 못하겠다고 나가 떨어지죠. 부도가 나든지 나가 떨어지든지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많아요. 이게 막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T50 같은 경우는 이 T50도 내 만들 때 기술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업체들 여러 번 바뀌었다. 업체가 바뀌면요 성능이 달라지니까 이게 이게 힘들대.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이게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품이 한두 개가 아닌데 업체가 중소업체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바뀌고 그러면은 머리 쥐나죠. 담당자는 그냥 머리 터질 거야. 부품이 한 20만 개 되면요 그 안에서 바뀌는 하다가 딸랑 부품 6개 만들고 생산 공정 세워놓고 사람 인력 세워놓고 5년을 놀아야 되니까 이게 못하겠다 이런 케이스가 못하죠. 당장 그 사람들 인건비 나가고 공장 임대료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사장 T50은 그런 케이스를 다 이미 충분히 끝났어요. 견딘 거죠. 그래서 이제 자리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군이 104대 수출이 60대 이상 하면 200대 이상이 지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돌아가니까 부품 수급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추락할 기체는 벌써
해가지고 원인 분석하고 뭐 다 했죠. 또 뭐 FA 501 가가지고 실제 뭐 전투도 하고 저 실전에서 필리핀에서 예. 그 민다나오에서 애들 저 예. IS 애들 박살 내줬잖아요. 예, 뭐 그런 거 다 실적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T-52 저기 난 이길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좀 우려되는 게 우리가 이제 우려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희망사. 여기서 끝나면은 좋겠다. 여기 5대만 하고 야 하다 안 돼. 예, 기도하십시오. 뭐 하여튼 그러면은 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입찰 제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예가라 해가지고 예전 가격을 정하거든요. 네. 예전 가격을 정해야지 예전 가격 100만 원이다 하면은 사전에 견적서 받고 해가지고 이게 다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예전 가격이 100만 원이다 하면은 거기에 85% 그러니까 85만 원까지는 이 안에서는 이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제일 낮은 가격을 쓴 업체가 가져가는데 이 밑으로 뭐 60만 원, 50만 원 이래 써버리면은 이거는 하다가 이거는 이 사업이 펑크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해가지고 잘라야죠. 이런 업체들은 그냥 자동으로 탈락시켜버려. 경쟁 입찰에는 들어왔지만 자동으로 탈락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는 저는 처음에 얘들이 90억 달러에 썼다고 거의 한 8조 가까이를 싸게 썼는데 저렇게 되면 중간에 얘들이 가다가 이 펑크가 나가지고 이게 사업이 엎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얘들이 그냥 들러리로 들어왔구나. 그냥 그러니까 경쟁 입찰을 해야 되니까 미 정부의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들러리로 들어오고 구색 맞추고 단독 입찰하게 되면 부르는 게 가격이니까 그래도 한 명 더 있으면 더 낫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대놓고 떨어지게끔 싸게 쓴 게 아니냐. 나는 뭐 처음에 그래 생각했다고. 저도 그랬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걸 덥석 무니까는 보잉에선 좀 황당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 정도 가격 같으면 이제 만드는 순간 적자가 나지 싶은데. 예. 그쵸.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예. 저거를 이제 맹점이라고 보는데 예. 단시간 내에 저걸 빨리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규모 경제를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제기 달랑 2대 만들고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 그 많은 대수를 생산하다 보면 분명히 결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에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왜냐면은 이게 한국하고 미국은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예, 그 회사가 시스템이 한국의 밀리터리 스펙 자체가 미국 거 그냥 그대로 들고 온 거니까.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유럽은 이 시스템이 틀린단 말이에요. 도제식으로 이거를 한다더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가르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밑에서 이제 수련생이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로콥터하고 이 수리온이 처음에 만들 때 그 수리온이 쿠거라는 유로콥터의 모델이 오래된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베스트셀러죠, 그래도. 검증된 모델. 검증된 모델인데 우리가 우리 맛에 맞게끔 조립도 해보고 설계도 참고서 놔두고 보고 뺏긴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우리 수리온 책도 있는데 저기를 내가 읽어보니까 처음에 가니까 황당했다 이거지. 일단은 시스템 자체가 틀려가지고 유럽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휴가가 기니까 하다가 한 달 내지 2달 휴가 가버리고 하니까 그럼 그때는 쉬어야죠. 같이 쉬는 거죠 뭐. 이 사람 갔다 오고 이 사람 휴가, 이 사람 갔다 오고 휴가 뭐 이런 식이니까 야 이거 일 언제 하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월화수목 금금금 일을 하니까 쟤들 때문에 우리까지 그런다고 욕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우리 삼겹살도 구워주고 이래 하니까는 도제식이니까는 알게 모르게 많은 기술을 넘겨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 잔씩 하면서 이제 이건 기밀 사항인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술 한 잔 들어가니까 알려주는 거야. 야 이건 딴 데 가서 떠들지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막.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기는 이게 유럽이 좋은데 하여튼 늘어지고 이런 게 커가지고 이 한국에서 그렇게 미친 듯이 빨리빨리 안 밟았으면은 이게 힘들었다. 그쵸.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이기겠는데. 뭐라서 금금금 그런 식으로 막 밀어붙였는데 안 그러니까는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상 하다 보면은 개발 기간도 길어지고 이 비용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게 망할 거라고 저는 간절하게. 근데 참고로 말씀드린데 저희는
보잉하고 원수진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보잉하고 원수진 적도 없고. 아 저희는 국익이면 국익이 우선이지. 로키드 마틴에서 돈 받은 적도 없습니다. 저희. 아 광고 좀 하세요. 우리가 이래 좀. 로키드 마틴에서 돈 받은 적 없고 보잉하고 원수진 적 없습니다. 네, 저희는 국익 차원에서 좀 국익 차원에서. 국익 차원에서. 전혀. 그러니까 보잉이 떨어지라는 게 아니고 그 저기 국익이 좀 극대화되자고 뭐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거 보시면은 이제 로트 번호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F-35를 이제 두 번째 이유가 F-35를 위해 만들어진 순수 훈련기라고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 어떤 개조 같은 게 없고 T-50A나 M100 같은 경우에는 제한 요청서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서 기존 모델을 수정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순수 모델에서 요거를 또 선택했다는 이유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요거예요. 유지 보수 비용 절감해가지고 보잉 측은 최대한 많은 부분에 3D 프린팅을 써서 이게 원가를 낮췄고 혁신적인 기체 소재를 사용해 재료 원가를 낮췄을 뿐만 아니라 이미 타 기종에서 사용 중인 기성 부품을 많이 썼대요. 그래서 이거 비용을 낮춘 거예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입장. 그러니까 보잉 측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현지 시간 지난 목요일 오후에 기자들과 가진 브리핑에서 미 공군성 도입 기술 병참 부문 장관인 윌 로퍼 박사가 참석했는데 이분은 3D 프린터를 통한 비용 절감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을 갖다가 이렇게 관심을 보이니까 보잉이 제대로 공략을 한 거죠. 코드를 잘 맞춘 거예요. 근데 이 분이 왜 3D 프린터를 통한 비용 절감에 왜 관심이 많은지 이유가 나와요. 그건 뒤에 보시면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그래서 3D 프린팅을 통한 비용 절감 사례인데 요 기사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윌 로퍼 박사가 보잉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이게 윌 로퍼 박사하고 디펜스원이라는 또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일단 이것도 뭐 방위산업 관련한 어떤 웹페이지인데 거기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2018년 5월 19일자 기사인데 이제 그 윌 로퍼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현재 C5 화물성이 갤럭시인데 이걸 로키드 마틴에서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변기 커버가 한 개당 1,200만 원. 변기 커버 하나가 1,200만 원입니다. 이게 구매되고 있는데 동일한 제품을 3D 프린터로 출력할 경우에는 고작 33만 원이면 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미 상원의원 척 그레슬리 이분 이름 낯이 익을 겁니다. 이분 어떤 분이냐면 미 법사위원회 그 위원장이고 지난번에 누굽니까 대법원 그 지명된 분, 그 캐버너란 분, 그분 청문회 했을 때 이분 나왔고 그다음에 린지 그레엄 나왔잖아요. 다 트럼프하고 이렇게 친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제 지시를 받았다라고 봐도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고작 변기 컵에 저렇게 많은 혈세가 낭비되는 이유가 뭐요? 물어보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러니까는 닥터 윌 로퍼가 원 제작자와의 IP 문제에서 지적 재산권 문제. 그러니까 그 부품을 만들게 되면 고유한 부품이 있을 테니까 자기들 지적 재산권을 갖잖아요. 그래서 로열티가 들어갈 테고 가장 큰 이유는 기존에 저 제품을 제작해오던 군수업체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수성기에 사용되는 변기 커버는 일반적인 변기 커버하고 생김새와 기능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형태도 독특하지만 각종 소변이나 이물질에 의한 부식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걸 일반 제품 생산해서 팔면 이게 팔리겠어요? 소비자들 이런 거 안 사요. 그러니까는 C5 화물 수송기에 특화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골치 아프다 이죠. 이거 한번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생산 라인 중단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도 만들기 힘들고 기존 업체에 연락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 제품을 다시 생산할 경우 다른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겨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렇게 비싼 값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회비용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니들 거 이거 변기 커버 10개 생산하는 동안에 우리 그 생산 라인을 거기에 전체를 다 써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다른 그냥 일반 변기 커버를 만들어서 벌 돈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돈만큼을 네가 부담을 해 하고 공군 측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지는 거죠. 이걸 보고서 이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삥땅 치고 리베이트 받은 거 없어. 지금 상황이 이렇더라고. 지금 상원의원한테 설명한 거죠. 잘못 설명 이 사람 잘려나 목 날라가요. 상원의원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개 뭐예요? 미 공군. 이제 외우기 힘들어. 여기다 A4 대신 손바닥 씁니다. 저는 컨닝하고 컨닝하는데 누구는 이제 A4 쓰지만 저는 손바닥 씁니다. 컨닝 현장을 직접. 저는 이게 메모리 용량도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 공군 그 도입 기술 병창 그 부분 장관이 요 분이거든요. 요 분은 목 날라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압박을 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긴장을 해야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척 그레슬리안 상원의원이 예. 그렇다 한들 변기 커버에 1,200만 원이나 돈을 지출하는 것은 분명한 낭비임에는 틀림없다 이거죠. 예.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DOD라고 하는데 이게 국방성이에요. 국방성 약자인데 이 일을 분명한 경고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거죠. 예. 까 뒤집어서 부패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관련자 다 잘라버리고 교도소 보내버리겠다는 얘기. 우리처럼 이렇게 물렁하게 안 해요. 얘네들은 교도소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바짝 쫄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3D 프린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윌 로퍼 이 사람이 지금 쫄아가지고 3D 프린터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가져야죠.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근데 보잉 쪽에서 야 우리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는 부품들이 있거든요. 비행기에 들어간 20만 개 부품이 있으면 그 중에서 어떻게 돼요? 3D 프린터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부품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참작을 해가지고 단가를 낮춰보면 기존에 우리가 160억 달러 소요될 그러한 예산을 갖다가 90억 달러까지 줄여가지고 비행기를 훨씬 더 싸게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실제로 부품이 20만 개 있으니 그걸 쫙 다 리스트를 가져와가지고 분류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계산기 다 눌러보고 검증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해보니까 괜찮으니까 이 사람도 오케이, 괜찮아. 근데 일단은 니네들이 시제기 만드는 거하고 대량 생산하는 거하고는 뭐야? 그건 또 별개의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다 부담을 할 수가 없어. 왜? 롱마한테 한번 눈탱이 맞았거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위험 부담 나눠서 할까? 그러니까 보잉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위험 부담 요만큼. 공군 쪽에서도 위험 부담을 요만큼 나눠 가진 거죠. 머리 잘 쓴 거죠. 그래가지고 요걸 갖다가 이제 언론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언론화 시킨 거는 5월 달이잖아요. 다 이미 보잉에서 이미 TX를 갖다 이미 선정했다는 얘기예요.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도 그쪽으로 이미 기울은 건데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걸 또 안 양반이 또 있어요. 나중에 보면 우리나라 분 중에 이걸 미리 알았던 분이 또 있어요. 결과적으로 미 공군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해당 변기 커버를 33만에 제작하는 것을 알려졌다고 나오고 이게 혁신인데 이러한 혁신이 또 어떠한 변화를 갖다 이끌어낼지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얘기고 이제 요 운용 시기 BTX 운용 시기는 훈련기 초도 운용 능력은 2024년, 정상 운용 능력은 2034년경으로 예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 뉴스는 뭐냐면 트럼프가 공군 1호기 2대를 제작하는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딜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거래 달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전에 가격을 딱 정해놨는데 뭐 예를 들어 40억 불이면 40억 불 딱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이 사람이 그거 안 받아 이제 무슨 소리야? 이거 뭐 나만 타고 다니는 건데 딴 사람 공산품도 아닌데 이게 정찰제라고 가격 후려쳐 이렇게 한 거죠. 가격 깎으라고 그래가지고 39억 달러에 39억 달러에 에어포스원 2대를 납품한다고 이제 가격을 이제 친 거예요. 그래서 비공식 거래를 했고, 그래서 백악관 대변인에 의하면 이 비공식 거래 때문에 어떻게 미국 납세자들은 14억 달러 이상을 절약, 그러니까 1조 원 넘게 절약을 한 거죠. 와, 이 보잉이 당했네요. 그냥 거래代理한테 당하면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가격 후려쳐 이러면 그냥 뭐 끝나는 거예요. 뭐 안 해? 계약서 찢는 거니까 갑자기 빡 찢어버리는 거죠. 보는 데서 한번 찢어주는 거죠. 그럼 찢는 모션만 치어도 애들이 벌써 간이 콩알면이잖아요.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하는 거죠. 뭐 사업 1년하고 접어버릴 거면 상관없는데 보잉 앞으로 계속 사업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그러면 잘 보여야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갑이에요, 갑. 갑의 지위를 이용하는 거죠. 야. 트럼프와 갑, 보잉은 을, 갑을. 아니 그 보잉은 그 옛날부터 저기 항공기 부품에다가 저기 그 3D 프린터 많이 썼다고. 왜냐면 한국의 F-15K도 부품 단종된 것들은 3D 프린터를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이게 붙이고 이제 시험 테스트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부품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잉에 보내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끼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보잉은 이 한국에서도 그런 F-15K의 3D 프린터 부품이 들어가는 뭐 그런 사례들이 뭐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쟤들은 이런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그 뭐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보지만은 그래서 그거를 도대체 얼마나 부품의 그 절반 이상을 3D 프린터로 만들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렇겠죠, 뭐. 상당 부분을 3D 프린터를 제작하겠다는 얘기인데.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미지의 영역을 갖다가 uncharted territory를 갖다 가는 건데 그게 혁신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죠. 잘 되면 혁신이고 안 되면 폭망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한쪽은 로키드 마틴은 아까 척 그레슬리라는 그 미 법사위 그 위원장을 통해서 이미 신호를 보냈고 보잉 쪽에는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기레기 언론에서 이제 카이에서 수주 못하고 나니까는 쉴드성 기사를 치는데 제목도 거지같이 뽑아놨어요. 이솝우의 여우와 심포도 먹어봐야 별거 없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그 보잉 서브 컨소시엄이 이 컨소시엄 예상하기엔 저가 공세는 회사 전체 규모의 차이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잉은 지난해 전체 매출 934억 달러에서 방위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3%였고 반면 방위 산업 전문이에요. 얘네들은 민간기 안 만들잖아요. 로키드 마틴, LM이 로키드 마틴이에요. 요건 지난해 매출이 510억 달러예요. 여기보다 훨씬 적죠. 그래서 보잉은 항공 우주 분야에서 부동의 세계 1위 규모의 업체고 또 보잉 사부 컨소시엄이 이번 제출한 N381을 실제로 만들 때 원가를 파격적으로 절감한 여력은 이러한 규모의 경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벌써 매출 자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등치보가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훨씬 쉽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뭐 이상한 소리예요. 어쨌든 미 정부가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원가 검증했고 아까 이제 싸게 너무 했는데 그거에 검증을 했고 결국 보잉이 제시한 가격에 덤핑 등의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동일해요, 여기까지. 남는 의문은 뭐냐면 카이는 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AP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카이는 하성영 전 사장 시기에 17조 원 규모의 미 훈련기 사업이라고 발표해왔다. 카이 발표 내용은 장밋빛 추측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군의 수요를 싹쓸이하면 1000배 규모로 예상했고 이와 유사한 수요가 있는 서방 국가들에서 수요가 이제 쏟아지면 추가로 1000대 정도로 예측된다. 500억 달러 추가로 더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2000대를 팔면 한국에서의 매출은 70조 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카이가 APT 사업에 뛰어든 최고의 시기는 바로 2015년 12월 17일 경남 사천의 카이 본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꼭 물고 늘어지더라고 이 인간들. 직접 와서 입찰 기정의 공개 행사에 참석하고 연설을 한 것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2018년에 이제 이렇게 될 거를 이 당시에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기 와서 해달라고 광고라고 분명히 대통령이면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박근혜가 대도 않는 거에다가 가서 광고해주고 띄워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허파에 바람만 집어넣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거 심포던데 이거 웃기는 놈들이죠. 그 2018년 9월 28일에 기체 선정을 미리 알았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교도소에 가 있을까요? 안 가 있죠. 자기 탄핵당할 것도 미리 예측했을 거 아니에요. 안 가 있어요. 앞일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탓을 해요? 골 때린 거죠. 그래서 이때도 이렇게 광고하실 때도 이때도 카이가 무리하게 사업을 홍보한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 정부의 구매 사업은 철저하게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아메리카 퍼스트 방식이라며 카이가 LM의 로키드 마틴 협력 업체라 해도 사실상 부품 공급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 수주액은 92억 달러, 10조 원의 대부분은 체계 종합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가져가 카이에게 남는 것은 예상외로 적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지만 해외 수출은 얘기도 안 해요. 여기서 해외 수출 분명히 요거 얘기해놓고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나 카이하고 보면은 미국 내에서 판권은 로키드 마틴 준 거고 해외 수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해외 수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엉뚱한 소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론은 매경의 결론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 때문에 미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실패.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사람들한테 헛바람만 집어넣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놓더라고요. 아 나쁜 놈들이네. 이거 웃기는 기사를 쓴 거죠, 완전히. 이걸 기사라고 진짜 쓰레기 같은 기사를 써놓고 요거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 김승현 회장인데 이분 중요한 분이니까는 잘 받으셔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이분한테 고급 정보 많이 키십시오. 이분이 그런 걸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이 주식을 갖다 전략 매각을 했는데 보니까는 김승현 회장이 항공우주 몰락 2달 전 감자반내 해가지고 일주일차 12교차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보니까는 딱 넘겨보니까는 이게 마린원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마린원 추락 사고가 있기 일주일 전에 올해 7월 초에 보이중이나 카이 주식 전량을 매각을 해가지고 고등훈련기 탈락고 하한가 근접한 상황을 갈 때 약 300억 이상 손실을 보는 건데 그거를 피해 갔다는 얘기죠. 와 이거 대단한 거죠. 와 이거 어떻게 됐을까? 이게 과연 선견지명인가? 선견지명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선견지명 됐으면 저분은 사업 안 하고 자리 깔았죠. 돗자리 깔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카이 지분 매각 당시에는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항공 엔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 지원 확보라고 설명을 했어요. 실제로는. 근데 이건 명분일 뿐이지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보면 아래 보면 미국통 김수명 회장이 미국 헤리티지 재단, 이거는 보수적인 재단이거든요. 여기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연결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핵심 측근인 에드윈 풀러 미국 헤리티지 재단 회장과의 친분도 깊다. 벌써 답 나왔죠. 깃돌 놔둔 거예요. 보잉으로 이미 낙찰됐으니까는 손해보기 전에 팔라고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 차트를 보면 이게 딱 나와요. 거짓말 못하는 게. 주가 차트를 보면 이게 올해 카이 주가 차트예요. 요게 이제 연초겠죠. 한 3월이나 4월 정도 되겠죠. 그때부터 보면 이렇게 주가가 쭉 내려가는 게 보여요. 파는 거예요. 김 회장님이 쭉 파셨고, 그래서 여기 저점 찍은 게 어디예요? 7월 20일. 싹 다 팔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가죠. 이거 누가 산 거예요? 개미들이 산 거예요. 저점이라고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막 추천했겠죠. 이거 뭐 수주하게 되면은 뭐 매출이 얼마고 이러니까 한번 사보십시오 얘기를 했겠죠. 설레발치고 별로들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이 줄창 샀다가 9월 28일 날 보잉 수주 딱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내려지는 거예요. 하한가까지까지 어떻게 해요? 거의 원시시켜 버렸잖아요. 하나 김승현 회장 미리 기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정보는 누구한테 받으면 돼요? 미국 관련해서 방사는 하나 김성현 회장한테 쫓아가서 물어보시면 답 나옵니다. 그분이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는 뭐 금전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한국이 하도 그 지랄 발광을 하니까는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미 앞전에 뭐 이상한 짓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미 저 새끼들은 아니야라고 이미 X표 근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근데 괜히 뒤로 연기하면서 이제 바람만 잡은 거죠. 뒤로 계속 연기를 하니까 뭐가 있나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그냥 괜히 뒤로 연기만 했던 것 뿐이에요. 그거. 아니 그 진짜로 웃기는 게 저래 되면 한국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좀 뭐가 이상하다 싶으면은 야 저거 이거 해주면은 우리 뭐 미국의 쉘가스 뭐 쉐일 오일 같은 거 좀 왕창 사줄게. 두바이 거 사던 거 반절로 팍 줄이고 쉐일로 그냥 딱 메꿔버리겠다. 그냥 강하게 딜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해야지 대통령이지. 대통령 그분 트럼프는 원래 거래달이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방긋 웃으면서 트위터에 올라오죠. 방금 우리의 우방 한국이 우리나라에서 쉐일 오일을 얼마만큼씩이나 사주기로 했다. 이래가지고 무역 적자도 확 줄이게 됐다 이러면서 진짜 우리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뭐 I love Korea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나 이 청와대 임종성의 얘들은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할 줄을 모르니까 학교 다닐 때 병신같이 맨날 돌 던지고 뭐 맨날 그짓거리만 하고 다녀놓으니까 머리에 뭐 들은 게 없죠. 그리고 저기 뭡니까 카이의 그 김조원 사장 그분도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사람들 임직원 임원 뭐 40명 중에 10명을 잘랐다더라고요. 보훈 인사라고 여기 나와요. 그 사람 문재인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사람. 그러니까 그 정치인 출신이고 민주당의 뭐 당무 감사위원장인가 뭐 그랬고 감사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항공산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 낙하산을 보냈다는 거는 이거를 망치겠다고 그냥 작정하고 작심을 한 거죠. 작심하고 이 방해 공작을 하러 들어가겠다고,밖에 볼 수 없겠다. 거기에다가 비리 조사까지 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리 조사한 업체는 거래를 안 하잖아, 아예요. 그 업무상 배임, 사실상 업무상 배임이에요. 업무상 배임. 그 앞전에 하성영 사장 같은 경우는 원래 옛날부터 항공우주 초창기부터 했던 항공우주 그 전문가고 옛날에 또 뭐 성동조선 가서 뭐 또 구조조정도 하고 하여튼 그쪽 전문가고 그리고 이라크에 그 FA 50도 팔고 뭐 하여튼 이 뚝심 있는 그런 전문가인데 전문가 날려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인 그 더불어민주당 출신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가가지고 충성맹사 한 거 아닙니까 추미애가 그쵸. 북한에 충성맹사하고 중국에 충성맹세하고 그리고 문재인이 북한 가가지고 뭐 90도 인사하고 뭐 별지를 연병하니까 그러니까는 완전히 그냥 아예 이제 낙점을 저래 장난을 쳐버렸구만. 제가 듣기로는 그 공중급유기 사업 한 10조 정도는 보잉이 가져가고 이거는 TOC 요거는 로키드 마틴이 가져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통정리가 이제 거의 끝나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트럼프가 화가 나도 어마어마하게 화가 난 모양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믹서기에 넣고 갈아도 분이 안 풀릴 거야. 이거 시작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 이건 시작. 이거는 문재인 정권 갈아엎겠다는 제가 볼 때 신호탄이 아닌가 싶어요. 예, 시작이에요. 11월 달부터 찬바람 분다고 했는데 이제 벌써 찬바람 불는데 나 춥더라고요 요즘에. 예. 저도 추워요. 예. 추워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일자리를 하다못해 이런 게 걸려 있으면은 미국 간 김에 우리가 뭐 어떻게 도와줄 거 없냐 하고 그쪽 공장을 가본다든지 카이도 미국 법인이 있을 거니까 거기를 가본다든지 그러니까 뭐라도 하려고 쇼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일자리 81만 개 만든다 해놓고 이런 것도 안 챙기고 오자마자 집에 가가지고 처자빠져 잤다는 거는 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망치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고 이 T50 이 미국 수출을 망치기 위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중국에 충성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사장을 갖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 사장을 갖다가 앉혀가지고 핵심 이때까지 했던 사람들을 다 잘라버린 거죠. 그쵸. 그러니까 또 비리 조사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건인 거 봤더만 아무것도 아닌데 비리 조사한다 해가지고 사장 잘라내고 부사장 자살하게 만들고 완전히 이게 개자식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을 키우려면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 다 내보내니까 기업이 결국은 인재가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날려보냈으니까 이거 어떡할 거예요? 다시 그 사람들 키워내려면 그 시간 얼마나 걸려요? 이 문재인 정권 빨리 안 바꾸면요 여러분의 일자리가 날아갑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저거는 보잉 문제 생기고 비용 늘어나고 해가지고 하다가 좌초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다고 봅니다. 시제기 달랑 2대. 달랑 2대 만들고 이거 하는 거하고 5대 만들고 하는 거하고 통상 시제기 6대 만들거든. 한국 시제기 4대밖에 안 만들었다고. 근데 우리는 이미 2005년부터 생산해서 쭉 운영을 해왔잖아. 그죠. 이미 검증된 기체죠. 그죠. 여기 더 어떻게 검증을 해요? 검증이 됐는데 이미 10년 넘게 하늘을 날아다녔는데.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뻐그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 한국의 대통령이 빨리 바뀌어가지고 기독교 출신 뭡니까 침례교? 침례교, 남침례교 네. 출신 침례교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 후보에. 황교안. 황교안. 저는 황교안이라 말 안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돼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트럼프 성님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보잉 어떻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좋아 3D 프린터지 3D 프린터로 부품했다가 결함 나고 이런 거 결함이 잘 나지 않고 해가지고 옆에서 계속 펌프질 해가지고 뺏어 오게끔 해야 됩니다. 지금 빨리 대통령을 바꾸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국익 여러분 일자리가 다 날아가는 거죠 지금. 부품 문제 그런 거 필요 없고 가서 거래 달인이기 때문에 주고받고 기브 앤 테이크를 하면 됩니다. 그냥 맨입을 가서 사주세요 이러지 말고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죠. 로키드 마틴 걸 사게끔 할, 우리 거 카이, 이 T50을 사게끔 할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이런 거 줘야 되는 게 셰일가스다 셰일오일 사겠다 이것도 있고 한미 분담금 방위 분담금 방위 1조 부담인데 우리 2조 다 부담하겠다 이런 식으로. 야 2조뿐만 아니라 3조든 4조든 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고 그거다가 신의주하고 북한에다가 주한미군 기지 한 10개 깔아야 되지 않겠냐. 원산 앞바다에다가도 잠수함 기지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지 한 10개 해줄게. 개당 10조니까 100개면. 그럼 만주 쪽에다가 평택에 있는 기지보다 한 3배 큰 걸로 주한미군 기지 하나 만들어주겠다 하면 그래 돼요. 만주에다가도 깔아준다 하고 그냥 막 던지면 되지. 막 던지면 된다 이거. 네. 던지고 나중에 트럼프도 잘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던지잖아요. 대신 이제 지켜야지. 근데 이러면 되죠. 야 만주가 우리 땅이 돼야지. 그러니까 너 좀 잘해가지고 그렇죠. 만주 땅 갖고 와.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럼 우리 해줄게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치?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셰일가스 3천억 달러치 사겠다. 야 한국이 연간 수입하는 게 1,000억 달러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3천억 달러가 가능하냐 이러면 만주 우리 주문은 풍이라고 이렇게 하면 다들 만주하면 다 되는 3천억만 다 3천억 달러 그 이상도 사주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그 트럼프 성님하고 우리하고 뭐 하느님의 형제 자매고 같은 자매니까 그럼 일본 제품 2천억 달러치 빼고 그거 대신 한국 거 넣어주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기름 사주면 되겠네. 뭐 이렇게 딜을 쳐야 되는 거죠. 예. 이러 하면은 저 갑자기 뭐 보잉이 이상한 뭐 부품의 3D 프린터에서 갑자기 부품의 3D 프린터를 만들어진 부품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거죠. 뭐 이런. 가스가 뭐 이 공기 흡입구로 들어가가지고 뭐 조종사가 기절했다, 기절하고 이런 기사가 막 나오는 거죠. 갑자기 불이 나더만 엔진에서 뭐 하여튼 뭐 기상 탈출했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 되는 겁니다. 예. 다 나오는 거죠. 뭐 작업 멀쩡했던 비행기 갑자기 이상해지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거 엄청나게 이제. 예. 그래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미국에다가 소총환자를 못 만들던 나라가 미국에다 전투기를 수출했다 하는 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이 국가 브랜드 가치가 팍 올라. 이거 몇백 조짜리인데 저거 돈 버는 것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거든. 국격이 올라가죠. 국격이 그죠? 완전히. 그러니까는 빨리 바꾸자고. 아유 씨 힘들어 죽겠다 이제. 바꿉시다 빨리. 예. 바꿔야 돼요. 예.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제가 다 적은 거예요. 이거 이제 제가 검색도 안 하고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연습장에다 네. 끄적거리 다 적어봤는데 문재인의 반 트럼프 이적행위 보면은 제가 이제 날짜하고 이제 신문사별로 다 적었는데 첫 번째 게 사드 반대 여전한 문재인 해결 보관 뭔지 발견. 사드 반대했죠. 예. 정부 만경붕어 기름 주려다 일단 보류. 미국 반발이 시작했죠. 기름 주려고 했죠. 예. UN 북한 석탄 한국서 환적. 석탄 세탁의 한국 이용하기 VOA에 나온 거죠. 이거 석탄 밀수한 거. 임종석 비서실장 내반은 UAE 특사로 간 카드가 북한 송금한 거. 그다음에 4.27 판문점 선언 남북 올해 종전선언 정전협정에서 멋대로 평화협정하고 한반도 비핵화하겠다고 지멋대로 하겠다고 했죠. 이거 미친 짓하고. 그다음에 남북 연락사무소 제재 위반 우려에 영국하고 독일도 24개국의 평양에 대사관 있다. 멋대로 남북 연락사무소 만들겠다고 막 그 짓 했었죠. 그다음에 또 이거 한다고 또 뭐예요? 문정부에서 반출하겠다고 경유를 기차에다 싣고선 가려고 하는데 유엔사에서 가지마 이랬죠. 한번 이딴 짓 했죠. 그 다음에 또 골 때리는 거 남북러 가스관 연결해가지고 저렴한 PMG 수입 검토하겠다 이런 소리. 그 다음에 석탄 밀반이 보도한 VOA 단톡방 퇴출. 하여튼 많아요 보면. 그 다음에 또 북 때문에 못 들어왔나 해도 부산 오다 돌아간 미 최신형 핵잠에서 부산항에 못 들어오고 어떻게 결국은 일본 쪽으로 갔죠. 그다음에 김성태 문 대통령 사실상 NLL 포기. 이거 골 때리는 거. 이거 누가 가서 사인하고 왔죠. DMZ 지뢰 제거는 남북 관계 바로미터에서 벌써 지뢰 제거하고 있어. 이 미친 짓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신임 유엔 사령관 GP 철수는 누구 관할이에요? 유엔군 관할하니까 하지 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방산업계 치부들에 카이 수사해가지고 비리 확인 성과 속 늑장 지역 때에서 카이 비리 조사했죠. 이딴 짓하고 이제 카이 박살내려고. 그래서 속보 김인식 부사장 누를 끼쳐 미안하다고 자택에서 자살했죠. 하성영 전 사장 구속시켰죠. 그리고 카이 새 사장으로 김조원 보훈 인사에도 생판 모르는 이상한 인간 내려보내죠. 제가 머릿속에서 기억나는 것만 이 정도예요. 이분 다 무혐의. 지금 1심은 무혐의. 그냥 구속 기소했는데 무혐의. 없죠. 털어봐야 나올 게 없죠. 이 사람 영업하고 다니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일한 게 죄예요? 죄로 볼 수가 없는 거죠. 박근혜 정권 때도 비리 뭐 해가지고 탈탈 털어 나온 거 안 없죠. 나와요. 그냥 열심히 그런 사람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그 거대한 비즈니스가 미국에서 있는데 이래 한다는 거는 이거는 망치겠다고 작정하고 작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원전도 뭐 대한민국 망치겠다는 거고 여러분 일자리 망치겠다는 작심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해놓은 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괘씸죄가. 그러니 트럼프가 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믹서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다음엔 믹서기 하나 그려주십시오. 믹서기요? 네. 제가 믹서기 하나 갖고 나와요. 토마토 주스. 믹서기 갈아버려야지. 시뻘건 토마토 주스 뚝뚝뚝 떨어지게. 갈아버려서 대리만족을 좀 어려워지지. 아, 믹서기. 그래서 단순히 보잉 미 공군이 예상한 소요 예산에서 100억 불을 낮게 입찰을 해서 덤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위에서 제시한 이유에서 추가 위험 부담, 반대로 미 공군은 위험 부산했고 F-35를 위해 만들어진 순수한 훈련기, 그다음에 유지 보수 비용 절감을 살펴보면 덤핑이라고 단정 짓기가 아직 이르다고 본다. 그래서 보잉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과 문재인의 반 트럼프 이적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수주에 실패한 것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덤핑 여부는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보고서 판단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아직 실망인 일이다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바인데 보잉은 제대로 검증이 안 돼 시제기 2대만 만든 상태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도 있어요. 그래서 서두르게 되면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가 기회인데 그 기회를 살리려면 트럼프의 성향대로 현재 로키드 마틴이 제시한 160억 달러 가지는 어림도 없고 이미 눈높이가 높아진 상태인 만큼 로키드 마틴하고 카이는 유지 보수 비용을 대폭 절감한 방법을 강구를 하던가 예. 다른 인센티브를 주든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빠른 속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렸죠. 스웨덴 쪽은 느려요. 저 유럽은 그래가지고 잘 안 돼. 협력이 잘 안 돼. 그 수리온 그 개발사 그 책 그 보니까는 잘 안 돼가지고 죽겠다고 뭐 하소연을 해놨더라고요. 예. 그 미국도 애들도 그 갑질하는데 그 유럽 애들은 더 갑질한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휴가가고 하니까 잘 안 돼요. 이 잘 안 되는 게 눈에 뻔히 보여. 빨리 대통령 바꾸면 찾아올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노력을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이렇게 되긴 하는데 기회가 온다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고 우리도 뭔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그 감나무를 발로 차야지 그럼. 발로 차든가 뭐 그냥 톱으로 썰어버리든가 뭐 그냥 해야죠.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아무튼간에 뭐 저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제 네. 뭐 이 조금 예를 들어서 뭐 몇십억 뭐 한 1, 2조 이게 싸게 썼다 뭐 그거 같으면은 뭐 그래 뭐 원가 절감 이해를 하는데 저렇게 8조나 109억 불이요. 100억 불이 넘어가요. 그러니까는 뭐 한 8조 이상을 이렇게 싸게 썼다는 거는 저거는 그냥 부품을 100%다 그 3D 프린터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3D 프린터를 만든다고 하는 건데 그 3D 프린터를 만든 부품 자체가 얼마만큼 견고성을 갖고 있을지는 그거는 물음표죠 아직까지가. 그러니까는 그 조금 막 한번 그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시온사 같은 경우는 이 저기 미사일 부품을 갖다가 저기 그 3D 프린터를 만들고 보잉도 뭐 우주선 들어가는 부품들 3D 프린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주선 이 내부에 탑재되는 뭐 그런 뭐 그 같으면은 크게 뭐 이렇게 내구성을 요하지 않는 건 상관없죠. 그런 근데 같은 외부에 있는 건 택도 없죠.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거는 진짜 한번 나중에 가봐야 되는 그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내가 볼 때는 보잉이 그냥 그냥 막 내가 서비스 할게 해가지고 탁 이렇게 들어간 건데 갑자기 유빈 이러보니까 보잉도 놀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유빈? 트럼프가 문재인 진짜 싫어하는 거. 그 문재인 내년에 그 저기 사라진다 하더라고요. 저기. 아 그래요? 집에 가니까는 그 왜요 그 요즘에 그 저기 그 뭐야 저 유튜브에서 뭐 저기 뭐 관상 보고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많아요. 저도 관심있어 이렇게 봐요. 뭐 이렇게 김정은의 뭐 수명은 언제까지인가 뭐 관상 같은 거 보고 설명하는 거 나와요. 뭐 그런 수명 뭐 무슨 살이 들어오고 뭐 어쩌고 뭐 온갖 이야기가 다 있던데 국민 여러분들이 빨리 이 문재인 정권을 갈아엎지 않으면은 지금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전체가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왜냐면 한국에서 T50 더 이상 안 사니까 F50도 전부 다 인도될 만큼 다 인도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생산 라인이 지금 스톱될 위기에 서 있다고. 수업되면 안 되죠. 계속 유지를 해야죠. 미국 어쨌든 수출해야지. 야 우리 미국에 수출했지 뭐 이야기하면서 딴 데 가서도 영국한테 가서도 영국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일본도 야 F-35 샀으니까 사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하고 싸우고 있지 뭐. 영국에서는 실제로 관심이 있어서 문의를 했어요. 영국에서는 저거를 갖다가 몇 대를 소량을 수입을 해가지고 6대에서 4대는 수입을 해가지고 적기 그러니까 모의 전투훈련할 때 자기네 전투기에 있고 가상적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용도로 구입할 의향이 있어서 문의가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영국에서. 근데 뭐 미국에서 딱 들어갔으면은 뭐 더 최고죠. 그냥 바로 그냥 뭐 계약되는 거고 뭐 저기 또 중앙아시아 쪽은 요즘에 이제 이 탈러시아화 이 러시아에서 벗어나려고 이 러시아 무기를 안 사는 쪽으로 또 흘러가고 있다더라고요. 그 우리 러시아 쪽에 그 전문가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길래 근데 돈은 없어. 그러니까 이거에 관심이 많다 하더라고. 뭐 그렇죠. 우즈벡,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쪽 중앙아시아 쪽에서. 네, 틈새 시장 뚫고 들어가기엔 참 네. 좋아요 여기. 그러니까 미국에 딱 샀으면은 그 뭐 다 미군 기지가 들어가 있는 데 아닙니까?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그럼 그런 데도 쓱 들어가가지고 저기 뭐 영업하면 되는데 하여튼 문재인이가 나라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예. 문재인하고 민주당하고 어쨌든 간에 중국에 충성맹세 바치고 북한에 충성맹세 바치고 이런 그러면은 내 같아도 불안해서 안 사지. 거기다 무슨 바이러스 심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설계도가 저기 뭐야 북한에 뭐야 중국에 안 넘어간다고 보장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해서 이제 해외 수출해서 돈 벌게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사실. 예.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돈 벌어 가지고 북한에 갖다 주고 중국에 충성맹세 하는데 트럼프가 이거 용납하겠냐고. 절대 안 되죠. 나 같아도 안 해요. 예. 그럼 미친 짓이죠. 저 같아도 안 해요. 저 같아도 안 예. 또 있습니까? 네, 여기까지. 아,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이거. 예, 우리 저 오늘 이렇게 좋아요하고 구독고. 예. 그저 광고는 좀 끝까지 봐주시고요. 예, 광고는 봐주시고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많이 혀까지 보이면 하도 피곤하니까. 네. 그리고 책은 좀 사주십시오. 저희가 이 좋은 내용 이렇게 방송해드렸으니까 책은 그냥 영화 한 편 봤다고 생각하시고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 오시든지 02711-9642번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저 황금알을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그 삼성은 왜 포기했나?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있다고 짓거리 하니까는 그 저기 더러워서 안 한다고. 더러워서 안 한다. 집어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국민들이 알고 제도 개선을 해야지. 저 뭐 방산 비리니 수산이 뭐니 저딴 것도 없어지는 거고 저런 게 없어져야지 해외 수출이 잘 되는 겁니다. 오늘 뭐 좋은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잘 들었으면 그 저기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우리 좀 좋아요하고 구독 콱콱 눌러주십시오. 예, 재밌었습니다. 하여튼 뭐 책을 좀 많이 사십시오. 우리 책 팔아야 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매주 이렇게 해주시는데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밖에 좀 알아보십니까? 아니요, 알아봐줘. 아무도 없던데요? 몰라요? 전 모르는 게 좋아요, 사실. 예.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진짜로 이게 외신부터 해가지고 참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을 이렇게 이게 해주시니까 저는 뭐 상당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 또 다음 주는 우리 또 민간식 기자님 나오시나요? 네, 그러겠죠. 민간식 기자님 나오시면은 그거는 완전히 그거잖아요. 그 그래프 들고 가지고 그래프 들고 예, 경제 관련해서 막 쫙. 정신 없죠, 뭐. 눈이 막 이동그래줘서 이 뭐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님은 국제 정세하고 이 경제 그래프하고 이걸 같이 놓고 분석을 하니까 애널리스트들은 그 단순히 그래프만 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음 주 목요일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하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또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힘든데 이 국민 여러분이 조금만 힘내시면은 뭐 나라가 다시 정상적으로 저는 가리라 봅니다. 우리 이상한 이야기 많이 듣고 있거든. 이상한 이게 저기 문재인 정권 요즘 대선 후보들이 뭐 계속 여기저기서 막 활동 행보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더라고. 그쵸. 이거 대선이 아직 하려면 멀리 남았는데 왜 그럴까요? 참 희한하네. 그거는 누군가로부터 소스를 받는 들은 사람들이 많다는. 누군가 이렇게 기뜸을 해주나 본데, 이렇게. 예, 하나 김승현 기뜸했던 것처럼 예, 기뜸을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에 미국이 한국의 언론을 장악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쉬운 일입니다. 왜냐면 미국의 관리들, 한국의 언론사들 막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슬슬 흘리는 거야. 딸 보고 싶지 않아? 이러고. 그 딸들 딸이 어디가 있나요? 근데? 다 미국 가 있지. 한국에 뭐 그렇구나. 좌파 우파 있고 다 미국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야. 그 박원순 인질로 잡혀 있네요. 뭐 박원순 시장도 뭐 바람직하게. 아드님 보고 싶으면 뭐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한테 이야기하면 뭐 집 앞에까지 뭐 헬기도 박원순 시장 아들은 저기 MIA 아닌가? 저기 지금 행불인데 제가 알기로 행불이에요. 아니 저 에이전트 돈 공짜로 서비스 해주는 뭐 센트럴 인텔리전스 에이전트. 거기다 의뢰하면 또 찾아주겠네요. 그럼 헬기로 딱 뭐 집까지 모셔야 되는 야. 그러니까 저기 하여튼 한국의 여론 바꾸는 거는 그러니까는 계속 이상한 이야기들이 자꾸 우리도 흘러오는데 뭐 그쪽 대선 캠프는 안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다 들었겠죠. 여기저기서 대선 캠프를 이게 준비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리고 저기 좋은 짓
대한애국당 조원진 그 의원도 미국 뭐 갔다 오고 하는 게 다 미국에 이제 끈대고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니 뭐 누가 되든 간에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돈 벌려면은 교회 다니신 분이 미국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같이 예배 드리고 조찬기도 한번 드려야죠. 그- 조찬기도 딱 그리고 하고. 하여튼 그러면 다 이길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고생하셨고요. 내일 오후 2시에는 그 김용삼 편집장님의 박정희 프로젝트 하니까요. 그것도 좀 많이 봐주시고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밌는 내용들 많이 또 녹화했거든요.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빨리 바꾸시다 빨리. 힘들어 죽겠다.